아침 꿀물을 건강 습관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였던 60대 여성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6개월 동안 아침 꿀물을 드셨다가 혈당이 200까지 치솟고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꿀은 천연이라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꿀물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고당분 음료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 조절이 힘든 분이라면 하루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매일 마시면 췌장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정성껏 제작하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오늘은 아침 꿀물의 숨은 위험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마셔야 안전한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의 건강 가이드가 나오니 지금 드시는 꿀물이 나에게 맞는지 혹은 당장 줄여야 할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꿀의 좋은 점부터 볼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으로 들어있어 빠른 에너지원이 됩니다. 아침에 기력이 떨어져 있거나 전날 과로한 경우 꿀물 한 잔은 즉각적인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이나 아침 일찍 육체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에겐 단기적인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꿀에는 비타민 B군,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소량이지만 골고루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 염증 완화, 상기도 점막 보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감기 초기에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게 전통 민간요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여기에 덜 알려진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 물에 타면 과산화수소를 소량 생성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때문에 입안이 헐었을 때 미지근한 꿀물로 가글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효과를 보려면 고온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한다는 점, 하루 여러 번이 아니라 가끔만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꿀의 당분은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분자 크기가 작아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빠른 에너지 공급이 되지만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에겐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유도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꿀 먹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한 가지 꿀의 산성도가 3.5 정도로 꽤 낮은 편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이미 위산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성식품을 넣으면 위 점막 자극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아침 꿀물 이후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 온도도 놓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에 타면 흡수 속도는 느려지지만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40에서 5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꿀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서는 건강인 10명을 대상으로 공복 꿀물 섭취 실험을 진행했는데 섭취 후 30분 내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꿀이 위 점막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지만 사람 대상 임상에서는 고농도 당분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아침 공복 꿀물은 단순당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이 급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방내과 전문의 역시 피로회복을 위해 꿀을 쓸 때는 공복보다 식후에 소량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위산과다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꿀은 벌이 채집하는 꽃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야생화 꿀이나 밤꿀은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 꿀의 종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보관법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결정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해야 효소와 향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래된 꿀이나 개봉 후 1년 이상 지난 꿀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음료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침 꿀물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이상이거나 위장질환이 있거나 체중을 줄이는 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매일이 아니라 주 2, 3회 소량만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물에 레몬을 살짝 넣으면 비타민 C 보충과 함께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방법입니다. 아침에 당이 필요한데 꿀물이 부담스럽다면 통곡물 토스트나 삶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 꿀을 살짝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가 완만해져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대체 음료로는 무가당 두유나 따뜻한 보리차가 위장 부담이 적고 수분과 함께 가벼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오늘의 건강 가이드입니다. 50에서 60대 건강한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일은 피하고 주 2, 3회 정도만 반드시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에 꿀 티스푼 2-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은 피하세요. 70대 이상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월 1, 2회 정도 아주 가끔만 드세요. 나이와 함께 당대사 기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마셔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세요. 당뇨, 혈당 불안정이 있는 분은 아침 꿀물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통곡물 토스트, 삶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더 좋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꿀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 건강 목적으로 꿀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에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체중 감량 중인 분도 되도록 피하세요. 꿀은 고칼로리 단순당이라 다이어트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드시더라도 주 1회 이하, 티스푼 한두 스푼 이내로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어르신정보TV는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